제가 이제 제3자 살펴보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딱 처음부터 이게 딱 지식이 습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훈련을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물거표가 아래서 이걸 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지금에 하는 공부가 수박 겉핥기식처럼 그냥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패턴 논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좀 접근하는 게 쉬울 것이고 또 암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하는 것들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하시는 분은 이미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자,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제3자, 제3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3자가 당사자는 포괄승계인은 아니다는 거,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또 당연히 대리인도 아닙니다. 대리인은 그냥 본인과 당사자 본인으로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리인도 아닙니다. 이제 가끔씩 맞추라고 나오는 질문에는 나옵니다. 그럼 3자 개념, 그럼 3자에 해당되냐 아니냐, 제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파산간제인이 제일 많이 나와요. 파산간제인이 몇 년간 계속 나왔었습니다. 낯선 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와서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채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감시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3자에 해당되는데 비교할 게 뭐냐면 나중에 계약 해제편에 가면 또 중요하게 다른 게 제3자예요. 548조에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해당되지만 108조에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548조에는 제3자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방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허위 표시에서 제3자란 어떻게 보냐면 외형상, 이 개념은 자습서 44페이지 방가로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판례 지문이에요.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허위 표시면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 법률관계를 토대로 뭐다?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외형상 형성된, 허위 표시에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법률관계 뭐라고 했죠? 법률행위 했을 때 법률행위다, 법률관계 형성이 된다, 법률관계다, 권리의무관계. 허위 표시 아까 뭐였죠?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에요. 허위 표시에 해당된 매매계약에서 형성된 법률관계는 허위 표시에 통정한 허위 표시의 매매계약에서 형성된 권리의무관계로. 아까 등기까지 했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 등기부의 글 생각납니까? 갑을병. 근데 갑에서 넘어간 소유권이 넘어간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매매였는데 매매계약이었죠. 법률행위죠. 허위 표시예요. 외형상 형성된 거였죠.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했죠? 을이 소유자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는 좀 전에 했던 을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는 종전에는 을이 소유자라는 것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뭐가 이루어졌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병이 을과
매매 계약을 때려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물과 병소의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표시 제3자의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별개로 이 예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이건 다 법률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땐 법률행위예요. 기본적으로. 이 법률행위와 별개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원인에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는데 기본적 권리,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더 법률상 얘기는 권리, 의무, 법률과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꼭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법률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3자를 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심화학습인데 권리 취득했다. 그런 패턴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허위표시의 제3자입니다. 반면에 해제에서 나오는 548조의 계약 해제로 일단 제3자의 권리. 여기는 먼저 108조는 선의의 제3자라고 했지 권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3자의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계약 해제는 이런 거죠. 허위 표시는 무효였어요. 근데 계약 해제는 어떤 이제 계약이 유효했어요. 유효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해요. 행사해서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출발점이 다른 점은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특별한 게. 허위 표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근데 계약이 있으면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죠. 기본적으로. 채무가 있으면 이행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의 이행이 없을 수도 있겠죠. 급부의 이행.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제3자의 권리 침해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떤 개념이면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계약의 매매계약 항상 생각하십시오. 매매계약 이행의 최종적인 뭐죠? 등기를 넘겨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행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자, 548조 제3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채권 재무 관계가 있고 채무의 이행이 있다는 것을 주면 이행이 전이라면 제3자라는 것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계약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고 계약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이 뭘까 하면 대표적인 게 등기예요. 계약 해제 제3자의 권리란 이행 전이라면 그런 문제 발생 않고요.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고 뭐가 있었냐면 등기 등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의 대항력의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이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행위 유일세에 따라 외관에 형성된 그 권리자도 다시 그걸 돌려줘야 돼요. 반사적으로 물권의 유인세에 따라서 이 등기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이유는 그 제3자가 예컨대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제3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을 정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의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이렇게 되죠.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아빠는 애형상 형성된 법률이잖아요. 지금은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맺고 새로운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 해제 전에
매도인 앞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던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맺고 거기에 등기 또는 대항력 등을 갖춘 경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권리를 새로운 이해관계 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권리 취득한 건 새로운 이해관계거든요. 이 사람은 그 권리가 계약 해제의 효과, 항상 등기를 매매 계약에서는 등기. 그럼 매도인 소유자 되죠.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을 때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은 등기나 대항 요건이에요. 즉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3자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 배경에는 계약 해전에 있으면 물권행위 위반에 따라 매수인 명의 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매도인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돌려야겠지만 이 사람들이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달리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도 해주하는데 3자의 권리라는 그 보호한다는 조항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까 가불병 쭉 했을 때 선의 제3자 규정이 있어야만이 보호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사람들만 보호하겠답니다. 왜 이런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었지만 등기도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물권과 채권자예요. 사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근데 단순 채권자예요. 임차권도 주택임대 채권자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추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관계를 맺었고 등기나 대항요건, 주택임대 대항요건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채권자예요. 그럼 매도인이 물권자죠. 소유자니까. 싸우면 누가 있는다? 효력이 물권에게 있다.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3자가 아닌 겁니다. 이 3자라는 것은 등기 등 아니면 대항력 요건을 갖춰서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원칙적으로는 해야지만. 자, 어려운 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새로운 이해관계, 채무 이행으로. 왜냐면 계약이 유효했기 때문에. 이 해제에서 3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행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등기를 취득한 경우에 문제되는 거지 등기까지 안 했으면 사실 이런 3자가 나올 권리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채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거기에 등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춘 사람, 즉 물권자에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물권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했던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가장채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가압류권자, 전부 출신권자는 108조에서 말하는 3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가압류권자, 전부 출신권은 548 이론 단세반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가장채권이죠. 가장채권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채권이 이런 겁니다. 허위 표시에서 갑과 을이 생겨서 허위 표시에서 채권을 채무가 있고 허위 표시에 의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뭘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권에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뭐다? 108조에 해당돼서 무효인 겁니다. 무효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이 채권을 행사하더라도 을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즉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게 채권 양도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채권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되면 이 채권의 귀속 주체가 바뀐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인데 부동산의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준물권행위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죠? 채권 양도는 유효하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죠. 없는 것을 넘기더라도 이 사람은 취득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것을 넘기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지만 108조에 따르면 단서에 따르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을은 병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선의하겠죠. 병이 채권 양도계약 당시에 항상 법률행위 당시에요. 갑이 의뢰되어 오는 채권이 허위 표시에 의한 법률에 기초한 것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뭐죠? 제3자죠. 제3자는 뭐죠? 허위 표시니까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법률관계 뭐죠? 갑이 의뢰돼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권리라 생각되시면 되니까 의무관계랑. 그 권리를 기초로 해서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는 건데 뭐였죠? 별개의 본이죠. 이 금전 소비대체과 별개인 채권 양도 계약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겁니다. 아, 실질적이다. 이거 상관없는 채권 양도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뭐다? 병이 이 채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채권을 갖게 된 겁니다. 채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병이 을에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을은 선의 3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겠죠. 이 허위 표시 때문에 이 채권은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 병을죠. 허위 표시라 하더라도 나는 선의 3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 지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게 취급하는 유효하다는 얘기는 갑이 의뢰대 갖고 있는 채권이 존재한 것을 취급하는 거고 병은 존재하는 채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을은 병에 대해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접근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가장 채권에 대한 양수인. 자, 자습서 44페이지입니다. 양수인이나 가장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감류, 전부, 추심. 이건 뭐냐면 채권은 뭐냐면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집행 결국은 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장 채권이 아니죠. 채권에 대한 양수. 계약 해지일 경우에는 가장 채권이 아니에요. 표현이 채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가압류자, 전부 취득권자는 548조랑 단세 말한 제3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주예요. 차주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변제기에 들어오면 원금이나 아니면 변제기 전이나 변제기 위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채권이 있어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해 달라. 이자 지급해 달라니까 이행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 하나의 재산권이에요. 재산이에요. 근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존재해요. 갑의 채권자인 병이 존재하고 병은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이걸 넘겨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갑이 병에 대해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채무 대신에 이 채권으로 갚는 거예요.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생각. 그러려면 채권 양도계약서에서 양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병이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거예요. 그게 압류 전부명령, 압류 추심명령 아니면 가압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 병은 제3자에 해당되면 맞아요. 제3자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채권이 이 사람이 넘겨받은 이 채권이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
자, 제3자에 해당되려면 뭐랬죠?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 근데 이 제 병이 취득한 양수받거나 압류해서 출심하거나 압류 전부하는 이 채권이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애관의 겁니까? 단순히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 채권이지 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한 것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개념상 계약 해제 제3자는 채무의 이행으로 이 채권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권리일 뿐이지 더 나아가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애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만일 이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왜 이런 해석을 했냐면 그래서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외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의 그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경우도 허위 표시점 제3자 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갑과 을의 사이에 계약이 있으면 이 계약 안에는 어떤 게 내포의 위험성이 있냐면 상대방 중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으로 정한 계약 해지권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채권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제3자 보호하게 되면 계약 안에 내포된 계약 해지권을 행사를 못하게 되는 막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해지권은 이미 계약 자체에 내포된 리스크고 이 채권의 경우는 채무의 이행으로 형성된 애관이 아니고 단지 계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계약에 기초하게 되면 계약 속에 내포된 리스크도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는 법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내막에는. 그런 표현들은 교과서나 사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약법에 했을 때는 계약성의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내포가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3자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의 이행으로 형성된 애관을 기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한 채권한 거지 더 나아가 계약에 그 경우 뭐냐면 바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고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등기, 물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치우면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주는 거예요. 그 대항력 내용은 결국은 물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우선 변제율은 저당권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보호표처 얘기를 했죠. 채권에 불과하지만 물권행위에서 나오는 개념,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이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비록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효력이 인정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물권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기서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해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가장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의 기본 출발점은 전세권, 지상권에선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전세권에도 저당권주는 예형상 형사대 법률관계 가장 전세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이해관계 맺었잖아요. 토대로서 저당권이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산간제인은 이게 중요합니다. 파산간제인 있으면 당사자가 파산간제인이 있고요. 파산채권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파산채권자 누가요?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룬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로 허위 표시에 3자에서 악의를 취급하는 거죠. 일부가 선의이고 일부가 악의면 일부가 선의이고 일부가 악이면 어떻게 취급한다?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출제 지문은 파산간제인은 파산채권자, 그러니까 파산간제의 선악의를 파산채권자를 기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간제인의 선악의가 문제될 때 누굴 기준한다? 파산간제인을 기준한 게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선악의를 기준으로 파산간제인의 선악의를 판단하는데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이야만이 파산 관계인은 악의가 되는 거다. 만약에 파산 채권자 중 일부가 선이고 일부가 악이면 파산 관계인은 선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파산 관계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요거는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여기도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이 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허위 표시에서 금전 소비자 갑과 을이 허위 금전 소비대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주고 차주예요. 이 사람은 채권, 금전 채권을 갖고 있죠. 채권을 갖고 상대방은 금전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해서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의 부동산을 하겠지만 보증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채권자 계약이거든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을의 가장 채무, 허위 표시한 채무 때문에 가장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거와 별개의 새로운 이해관계 생기게 기초가 되는 거죠. 새로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권리나 의무를 어떤 거죠? 채무, 을의 가장 채무를 기초로 했는데 거기에 별개의 원인, 실질적으로 보증계약 기척에서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보증채무를 이행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자가 보증해 너 보증계약 체결했으니까 나에게 이 채무를 변제할 채무가 있다. 그래서 보증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보증채무를 이행을 했어요. 보증채무를 이행했으면 뭐냐면 보증채무는 우리의 시험범위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을을 위해서 자기의 채무가 아니지만 보증계약에 체결해서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상권을 취득해요. 내가 너 대신 갚았으니까 갚은 돈 네가 나한테 돌려줘. 그 얘기예요. 100만 원을 이행했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아줘. 그게 구상권. 새로운 이해관계, 구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인 겁니다. 이런 시스템. 근데 워낙 보증 파트를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도 제3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볼까요? 자주 나오는 질문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또 다른 별명은 수익자입니다.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대리인이나 대표기관, 이건 법인, 주식회사, 그 대표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나 법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가장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채권양도에서 이거는 이제 갑과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